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꼬집기 도사의 유학 이야기 82회 82 시작하겠습니다. 전 시간에는 너무 여러가지 이야기를 잡다하게 길게 늘어나서 시간이 좀 길었는데, 이번 시간에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4년제 대학에 갔더니 내가 4년 아니 이제 정식으로 4년제가 아니라 영어 연수 정도는 여러분들이 사실 상상할 수 있어요. 영어를 가르쳐 주는 곳이. 근데 대학교 내, 그러니까 2년제 대학이든 4년제 대학이든 대학원이든 정규 과정으로 들어갔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더라. 이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개인적인 경험, 대체로 개인적인 경험이죠. 남들보다는. 경험을 토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노회찬 선생님 계시죠? 노회찬 전 의원,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하지만은 그냥 최근에 들은 얘기가, 책을 갖다가 너무 많은 종류 읽지 말고 한 가지를 아주 열심히 좀 자세히 보면은 그 안에 무슨 내용이 들어있는지 하여튼 그런 식으로 정독을 좀 해서, 그리고 한 권을 여러 번 봐서 여러 번 읽어서 그 책을 사랑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책을 많이 읽으면 좋지만은 한 책을 여러 번 읽어라. 그러니까 정독 천천히 읽는 게 아니라 이제 여러 번 읽어라, 한 책을. 그 말씀을 하는 걸 딱 듣는 순간 제가 항상 옛날부터 했던 말이 기억이 나네요. 영화 있죠, 영화. 영화를 좋은 영화, 괜찮은 영화. 여러분들 영화 잘 모르면은 사실 리뷰 같은 데서 보시고 좀 괜찮은 내용이 있으면은 그 영화를 한 편을 여러 번 보세요, 여러 번. 저 같은 경우는 영화를 한 50번 이상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가장 많이 본 영화가. 근데 대부분 영화는 2번 이상은 봐요. 그 어떤 영화를 자주 봄으로써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이 눈이, 입이 계속해서 영어를 하는 사람들에게 노출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결론은 영어를 누가 더 많이 사용하느냐. 빈도예요. 한마디로 빈도 게임이에요. 얼마만큼 많이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영어를 잘하고 못하고 하는 겁니다. 한국에 사니까 듣고 싶지 않아도 한국말이 들리고 한국말이 보이고 한국말을 해야 되고, 매일 그렇게 반복되다 보니까 그게 360일 반복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한국말을 하게 되더라. 그렇다고 해서 한국말을 잘한다고 해서 논리정연하게 남들이 정말 저 사람 말 잘하네? 그렇게까지 하는 건 아니고요. 그 정도로 말을 잘하려면은 결론은 책을 많이 봐야겠죠. 정독도 좋고 다독도 좋고 좋은 책을 여러 번 읽어도 좋겠죠. 마찬가지로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규 과정으로 입학했더라도 영어를 할 수가 없어요. 제 장담하지만 서울대를 나오든 서울대를 들어갈 실력이든 다 필요 없다니까요. 김태희든 다 필요 없어요. 미국 와서 정규 과정으로 대학을 들어가면은 영어 못해요. 하나인가? 지금도 열심히 이제 미국에서 공부하는 미스 코리아 출신 아가씨 있죠? 그 아이가 하버드 들어갔는데 이제 경북대인가? 의대생이었는데 거기서 이제 중간에 자퇴하고 하버드로 1학년으로 들어갔는데, 자세히 모르겠어요. 경북대 2년 정도 다녔을 때 교양 과목을 갖다가 하버드에 가서 옮겼는지 학점을 갖다가 그건 모르겠는데, 그거 옮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잊어버리잖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1학년으로 입학을 했어요. 1학년으로. 근데 한국에서 혹시 2년제라든가 4년제 대학에서 기초 교양 과목 수업을 들었다. 그럴 경우에는 나중에 학교에 가서 어드바이저에게, 사실은 나 미국에서 1학년 과정으로부터 하려고 그러는데 혹시 이런 학교에 나 학점을 가지고 있는데 학점 이수가 되느냐, 옮길 수 있느냐 한번 물어보세요. 거의 대부분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런 아이들이 이제 새로운 인생을 찾기 위해서 미국에서 1년부터 첫 해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있죠. 뭐 대학원은 당연히 다른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여러분들이 정규 과정을 했더라도 영어 공부를 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집에 있을 때 혼자 있는 시간이 제일 많겠죠. 그렇죠. 잠자는 시간도 혼자 있는 시간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적어도 3분의 1은 혼자 있는 거잖아요. 그 상태에서 집에서 밥을 먹는다든가 멍 때린다든가 테레를 본다든가 할 때도 혼자 있는 거기 때문에 혼자 있는 시간에 여러분들이 일부러 영어에 접근해야 된다 이거죠. 또 밖에 나가면은 수업에 들어가면은 학교에 가면은 무조건 이유 불문하고 영어에 노출되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게 영어니까 들리는 게 영어니까 어쩔 수 없이 영어에 노출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뇌가 스스로 공부한다 이거죠. 그런데 그 시간이 짧기 때문에 집에 혼자 있을 때도 영어 공부를 하셔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내가 정규과정 대학원이다, 대학교다, 뭐 다 필요 없다니까요. 그래도 영어 공부를 하셔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학교 내에서 랭귀지 과정, 그러니까 영어 연수 과정에서 사용하는 혹시 책 같은 게 중고로 살 수 있으면 그런 걸 사서 뭐 이디엄, 미국의 이디엄이라든가 아 이렇게 공부하는구나 미국 애들은 처음에 영어 공부를 이렇게 시키는구나 이걸 그 좀 배우면서 정규 과정도 같이 동시다발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아주 힘들어요 사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영어를 못한다 그걸 아는 순간 사람들이 말도 안 걸고 당연히 술을 산다든가 옷을 사준다든가 뭐 신발을 사준다든가 선물을 해주면은 뭐 그때 좀 반응을 할 수 있겠지만은 언제까지 여러분들이 미국 학생이라든가 교수님들에게 돈으로 그들의 환심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한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그런 게 잘 먹히진 않아요. 자, 먼저 미국에서는요 자동차가 필요할 수가 있어요 사실. 근데 자동차를 사기 위해서 주마다 다르지만 어떤 주에서는 당연히 운전면허증이 있어야지 자동차를 살 수 있는 거예요. 운전면허증이 없는 상태에서 자동차를 사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운전면허증과 동시에 당연히 집 주소가 있어야겠죠. 도미토리에 그러니까 기숙사라든가 동시에 보험을 사라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주에서는 자동차 보험을 미리 사라. 기본적인 보험을. 그리고 나서 자동차 가게에 가서 자동차를 고르는 거죠. 그러니까 새 차일 경우에는 보통 딜러에서 보험도 판매합니다. 근데 중고차 가게일 경우는 안 팔기도 하고. 근데 보험은 보통 여러분들이 이제 뭐 트리플 A가 가장 안심할 수 있는데요. 보험은 미국 자동차 보험회사 큰데 많으니까 그렇게 특별히 걱정할 필요는 없고요. 먼저 기본으로 산 다음에 차를 사고 그 다음에 뭐 보험을 업그레이드 하든지 그러면 될 것 같아요. 집을 갖다 구할 때도요. 근데 기숙사 같은 경우는 그냥 들어가면 돼요. 그렇죠? 신청했으면은 미리 신청해야겠죠. 근데 들어가면 되는데 당연히 뭐 혼자 사용하는 방 아니면 세 명이서 사용한다 아니면 두 명이서 사용한다 이런 게 있겠죠. 그것도 이제 혼자 같은 경우는 혼자 사용하고 싶을 경우에는 그건 이제 대기자 명단에 들어갈 겁니다. 운이 좋았을 경우에는 한 번에 혼자 사는 집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대체로 이제 2인실로 가죠. 먼저 2인실로 간 다음에 기숙사 관리하는 사무실이 있거든요. 거기 가서 빈 방 있으면 나를 갖다가 혼자 싱글로 옮겨줘 계속 노래를 부르면은 그때 이제 그 사람들이 기억이 나서 아 쟤는 정말 싱글로 가기를 원하니까 쟤부터 좀 해줘야겠다. 뭐 이런 게 있어요 사실. 돈 주고 그런 건 아니고요. 저 같은 경우는 미국 대학교 기숙사, 주립대학교에서 기숙사에서 생활을 해봤는데요. 당연히 이제 뭐 다른 학생들과 사용도 해보고 또는 여기 혼자도 사용해봤는데 제 생각에는 그래요. 미국에서는 나이를 기숙사도 사실은 그 나이대를 맞춰요. 이건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남자 여자가 같이 들어간다. 뭐 그런 기숙사도 있다고 해요. 미국에서는 환상적이죠. 그리고 보통 이제 한 층에 1층에 남자, 2층은 여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어떤 거는 뭐 1층에 남자 여자 다 구별 없이 대신 이제 방 안에서는 같이 사용 못 하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다양하죠, 사실. 근데 기숙사도 나이가 20대다 그러면 20대를 집어넣고 30대인 남자다 그러면 30대 남자 대체로 비슷한 사람들을 갖다 같이 그 룸메이트로 집어넣어줘요. 그러니까 대학생이다 그럼 대학생을 집어넣고 대학원생이다 그럼 대학원생을 집어넣고 그러니까 서로 방해가 안 될 정도의 수준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학교 1학년이 어떤 아이가 18살 뭐 어린 아이인데 룸메이트가 대학원생이야.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어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기숙사가 있습니다. 모든 주립대학에서는 그런 스타일의 기숙사가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어, 학생 수가 2만 명 이상 정도 되면은 모든 학교는 기숙사 자체가 약간 좀 특별해요. 그러니까 대학교 학사, 석사, 박사 스타일이 다르고요. 그리고 나이 있고 외국인 기숙사 이런 건 없고요. 보통 이제 외국인을 갖다 집어넣을 경우에는 그 학생 기숙사에 있는 파트너, 룸메이트가 대체로 외국인일 가능성도 사실은 높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제가 보니까 제가 만약에 이제 미국 본토 아이랑 같이 이제 기숙사 생활을 해요. 근데 그 아이에게 자꾸 영어를 가르쳐 달라 어쩌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럼 그 애는 귀찮을 거 아니야. 한 번, 두 번은 뭐 즐거웠는데 동성끼리 게이도 아닌 이상 재미없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아이들도 공부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수준이 레벨이 맞는 사람들에게 맞는 사람끼리 붙여놓는다 이거죠. 그냥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막 이상한 사람 아니 수준이 나이 차이도 엄청 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붙여주진 않아요. 자, 학교 기숙사 말고 이제 바깥에서 아파트를 구할 때 기본적으로 이제 학생증 뭐 이런 거 다 나오잖아요. 근데 먼저 이게 중요한 게 어, 여러분들이 신용도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미국에서는 여러분들을 신용평가를 해요. 그러니까 은행에서 돈 빌린 건 아니는데 집을 빌릴 때 신용평가를 하고 집을 빌려줍니다. 왜냐면 이제 이 사람이 돈을 갖다 달달이 낼 것이냐. 달달이 내는 건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얘가 돈을 갖다가 매달 돈을 잘 내는데 집을 부셔놨어. 그럴 경우에 돈이 더 들잖아요. 당연히 디파짓, 보증금 어떤 데는 3개월분, 어떤 데는 6개월분, 어떤 데는 한 달, 이 정도. 보통 이제, 보증금이 어떻게 되냐면, 한 달분, 월세 한 달분하고, 그 다음에 첫 달분하고, 계약의 마지막 달분, 이렇게 내고 들어갑니다. 결론은 3개월치를 한꺼번에 내고, 사실 2개월치는 이제 첫 번째 달, 처음에 사는 달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달, 계약이 끝나는 달은 안 내도 되는 거죠. 미리 냈으니까. 그리고 이제 디파짓은 나오는 거죠. 디파짓 다 나오는 건 아니고요. 청소 비용이라든가 뭐 이 정도는 그 사람들이 떼죠. 그러니까 뭐 100불 정도 뗀다든가 50불 뗀다든가 운이 좋으면 안 떼고 그냥 그대로 보증금이 나오기도 하죠. 그런데 이때 집을 계약할 때 이 사람들이 어떤 주에서는 신용도 조사를 해요. 그래서 사회보장번호가 가장 중요하다 이거죠. 사회보장번호를 빨리 만들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은 아파트를 구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이거죠. 그래서 처음에 뉴커머죠. 처음에 온 학생들은 대학교 학생증 학교에서 한번 더 보증한 거죠. 왜냐하면 이 아이가 비자를 받고 처음에 여기 왔으니까 그러니까 결론은 그 돈이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1년의 그 생활비가 있다 이런 증명을 했기 때문에 온 거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에게는 약간 좀 관대한 것 같아요. 신용평가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신용평가 자체가 안 되겠죠. 왜 안 돼요? 왜냐면 미국에 생활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좀 약간 복잡할 경우에는 한국의 부모님들이 사인을 보증을 써야 돼요. 그래서 그쪽에서 이제 서류가 오죠. 그러면 그 서류를 한국에 보내서 부모님이 사인을 하고 그다음에 그걸 영어로 공증을 한 다음에
팩스로 먼저 붙이고 아니면 이메일로 뭐 PDF 파일로 요즘은 붙이고 나서 그리고 다시 이제 정식적으로 편지 봉투를 보내는 거죠. 그래서 좀 그래서 미국에서는 아파트를 구할 때 약간 좀 복잡한 것 같은데 사실 알고 따지고 보면은 한국보다는 더 간단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학교에 갔어요 수업에. 보통 이제 요즘은 많이 이제 건강 때문에 자판기 있잖아요. 자판기가 없어졌는데 많이 없어졌는데요. 옛날에는 학교 각 건물에 자판기 섹션이 있었어요. 그 자판기가 크게 있어야죠. 음료수, 뭐 코카콜라, 뭐 마운틴 듀 이런 걸 엄청나게 팔아냈죠 한마디로.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뭐 자주 사 먹기도 했는데 그렇게 자주 사 먹지는 않았어요. 저는 저 아무래도 나이가 있는 학생이라서 돈이 아까운 거야 한마디로. 젊은 아이들이 좀 더 많이 쓰고 나이 든 사람들이 좀 돈이 아깝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잘 안 사 먹었는데 자판기가 최근에는 점점점 대학교, 뭐 당연히 중고등학교에서는 이제 학교 내에서 팝, 그러니까 음료수, 탄산 음료를 갖다가 이제 못 팔게 한다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대학교에서는 그러지는 않는데 그래도 자판기가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뭐 마운틴 듀 같은 경우는 뭐 카페인이요. 카페인이 얼마나 많냐면요. 보통 콜라 뭐 이런 거에 두세 배인 걸로 알고 있어요. 특히 이제 음료수 중에서 뭐 당연히 이제 요즘 나오는 레드불 있잖아요. 레드불 같은 그런 거 말고 에너지 드링크 말고 일반적인 음료수 중에서 가장 카페인이 많은 게 뭐냐 그러면 마운틴 듀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2리터짜리 마운틴 듀를 갖다가 들고 돌아다니면서 뭐 도서관에서 공부할 때 그거 마시고 그러니까 미국 애들은 가끔가다 보면은 학교에서 공부한다든가 뭐 할 때 그 음료수를 사서 마시잖아요. 음료수를 가져온다든가 뭐 보통 이제 미국 애들도 절약하니까 가져와요. 그런데 2리터짜리 있죠. 펫병 그걸 갖다 들고 돌아다녀요. 그러니까 그걸 마시는 거야. 그래서 나는 야뭐 당연히 그걸 하루 종일 이제 마시겠죠. 한꺼번에 그러니까 좀 화끈해요 한마디로. 그리고 우유도 뭐 3.7리터인가? 원갤런 이렇게 팔아버리고 우유를. 그리고 우유도 보통 애들이 길에서 이제 마시는 거 보면은 1000ml짜리 먹더라고요. 1000ml.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하면 이제 우유 250ml인가요? 요즘 500ml짜리도 있고 1000ml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거기는 이제 기본적으로 우유가 원갤런이죠. 원갤런인데 애들이 이제 종이팩 된 우유를 갖다 마시는데 1000ml를 갖다 마시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상당히 아이들이 좀 많이 마신다고 해야 되나? 아니면 혹시 남기고 버리는지 몰라도 그 모든 게 좀 커요, 미국은. 그런데 제가 특이한 거는 미국 대학교 내에서 이제 책상 있잖아요. 중고등학교 우리 책상 그런 비슷하게 생겼는데 그 책상이 의외로 작더라고요. 의자도 작고 책상도 작고 그건 좀 특이하더라고요. 그리고 제 때는 지금은 안 그럴 것 같은데 학교 그 코너에 교실 코너에 그 연필 깎는 기계가 있었어요. 달려 있었어요. 그걸로 연필을 깎으라 이거지 한마디로. 자동도 있었고요. 그리고 수동도 있었고 그건 편하더라고요. 지금은 없을 것 같아요. 점점 연필이라든가 아이들이 노트를 사용 안 하거든요. 거의 노트를 사용 안 하고 다 노트북이라든가 뭐 터치펜 요즘 뭐 태블릿 PC라고 하잖아요. 타블렛 그거 사용하기 때문에 요즘 거의 학교 그리고 심지어 요즘 제가 듣기로 미국의 사진과 있잖아요. 거기서는 거의 필름을 사용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카메라 자체를 갖다 좋은 걸 샀는데 그게 매뉴얼 그걸 다 자동이라고 하죠. 사실 그걸 매뉴얼이라 하겠습니까? 수동 아니죠. 근데 그런 카메라로 공부를 하는데 요즘 다 메모리 카드로 하기 때문에 필름 자체를 갖다가 이 아이들이 지금 현재 나온 애들이 사진과 나온 애들이 디벨로핑 그러니까 사진을 갖다 현상하고 뭐 찍고 현상하는 거 그런 걸 모르는 아이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시대가 완전 바뀐 거죠. 대체로 이제 기초 교양 과목이라든가 기초 필수 교양 과목 이런 쪽에서는 대학원생이 교사일 경우가 강사 뭐 교수일 경우가 많고요. 근데 의외로 박사를 받고 이제 우리 식으로 하면 좀 나이가 어린데 어린 아이가
박사 받고 꼭 마치 저 강사 같은 느낌 그런 친구들도 있어요. 그런데 정규적으로 정식으로 이제 정식으로 교수 아니면 강사다 이럴 경우에는 일단은 뭐 석사를 땄든지 박사를 완전 마친 사람일 경우가 대부분이죠. 보통 이제 엔지니어 과학계 쪽은요 박사를 따고 나서 이제 포닥이라고 하잖아요. 박사 딴 후에 연구 활동 그걸 보통 2년 정도 하는데요. 근데 그런 친구들이 대학교 내에서 강의를 하기도 하는데 대체로 연구 중심적으로 일단은 기초 과정에서는 그러니까 특히 교양 과목 말하는 거죠. 기초 과정에서는 강사가 사실 있긴 있습니다. 미국에도. 그러나 미국에서 강사라고 해서 우리나라 같은 보따리로 해가지고 그 차별을 받는다든가 그런 건 없고요. 그런 건 없고 아무래도 대학교도 많고 사실 이제 국제적으로 유명한 대학교들도 많고 연구 단체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에서는 그전 세계적으로 뭐 이스라엘 담인가 뭐 우리나라가 가장 교육에 대해서 돈을 투자를 많이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 말은 개인적으로 근데 제가 뭐 스웨덴이라든가 독일 이런 이제 북유럽 국가라든가 아니면 미국 같은 경우는 국가가 개인이 아닌 국가가 교육에다가 돈을 투자를 많이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박사를 땄다. 갈 곳이 많다 이거죠 한마디로. 박사를 따도. 그리고 또 이제 북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스웨덴이나 이런 쪽은 내가 박사라고 해서 잘난 게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어떤 하나의 전기 쪽에서 박사를 땄어요. 그럼 이 사람은 사실 뭐 경영이라든가 경제는 모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무슨 박사를 따다 해야 돼. 박사를 따면은 그 박사를 따서 그 사람이 뭐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다,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 제가 어느 학교에 어느 박사래, 서울대 박사래, 뭐 연대 박사래, 그리고 누구의 연줄이 있대, 이런 식으로 따지지 이 사람이 실력을 안 보거든요. 그리고 또 한마디로 모든 사람들 한마디로 개무시한다든가. 그런데 이제 북유럽이라든가 이런 데는 그러니까 대학교가 공짜니까 박사를 따는 사람은 결론은 정말 필요해서. 그러니까 내가 박사가 돼서 남들 다 조지겠다. 내가 자랑 좀 해야겠다. 그런 뜻이 아니라. 미국 같은 경우는 제가 가끔 가다가 박사를 딴 친구들이 약간 내가 박사야. 처음부터 그냥 말할 때 내가 박사야. 이렇게 말하는 애들이 있어요, 사실. 근데 그게 두 종류죠. 하나는 그냥 적당히 그냥 박사고, 뭐 박사는 박사인데 세계적으로 유명하지 않고, 한 사람은 정말 세계적으로 유명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는 박사야. 난 세계적으로 유명한 박사야. 그렇기 때문에 나 박사야. 박사는 누군데?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도 한국보다는 학교라든가 인간, 뭐 동네, 고향, 이런 선후배, 이런 걸 덜 따지고 내가 박사라고 해서 저 새끼를 갖다 무시해야겠다. 이런 건 별로 없어요. 그냥 일반적인 대화를 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사실 죄송합니다만 미국 얘기를 자주 하는데요. 미국의 국민들이, 일반적인 국민들이 한국의 국민들보다, 그러니까 시골 말고요. 대도시 쪽으로 하죠. 경험한 게, 경험치가 우리보다는 더 세다 보시면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 가끔 가다가 저도 이게 헷갈리는데요. 사실은 어떠냐면 우리나라에서 현대적인 어떤 회사 경영 방식 있지 않습니까? 판매라든가 마케팅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요. 그걸 하는데 미국 사람들은 나 이거 어렸을 때 그런 일을 하던데? 우리 할머니가 그런 일을 했었어. 나 어렸을 때 이런 거 본 적 있어. 이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벌써 한 단계 앞서갔다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국민 전체라 좀 그렇지만 하여튼 그냥 전체로 합시다. 미국의 국민이 한국의 국민보다 어떤 수준, 어떤 경제적이라든가 일반적인 지식이 우리보다 높을 수 있다는 거. 사실 우리 IT 같은 경우는 우리가 컴퓨터를 어떻게 사용하고 이런 거는 더 높을 수 있죠. 근데
결론은 IT라든가 뭐 이런 컴퓨터 기술 자체가 특허는 결론은 미국이 낸 거 아닙니까? 미국이. 우리나라는 지금 명박이가 다 잡아조지고 막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개판 원래는 잘 나가려고 했는데 7년 지금 7년 됐나요? 8년? 8년 동안 개판 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IT가 죽어가 사실 IT가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상당히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제 개인적으로.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 부지런한 거, 열정 이런 걸 따져볼 때 IT가 우리나라를 미래 산업으로 먹여 살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잘 나가다가 중간에 약간 좀 뭐 지금도 잘 나긴 잘 나는데 그래도 더 잘 나갈 수 있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국 종합대학에는 영원히 잘리지 않는 교수도 있지만은 정말 교수지만은 한 5년에 한 번씩 10년에 한 번씩 재계약을 하면서 잘릴 가능성이 있는 교수들도 많다. 이런 사람들 연구를 많이 하죠. 방학 때도 뭐 외부에 나가서 연구하고. 그러니까 한국 유학생들을 보면 대부분 이제 교수들하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자기랑 나이가 같아도 미국 학생들하고 잘 얘기를 잘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못하는 이유가 제가 뭐 못한다, 안 한다 이런 뜻은 아니고요. 그 뜻이 뭐냐면 언어의 장벽 그리고 문화의 장벽. 그러니까 어른들 같은 경우는 좀 우린 좀 참고 기다리는 성격이 있는데 아이들은 곧바로 빨리빨리 말을 하고 빨리빨리 헤어지고 빨리빨리 좋아하고 우리보다는 좀 더 활발하거든요, 한마디로. 그러다 보니까 한국 아이들이 생각하는 스피드하고 미국 아이들이 생각하는 스피드가 있는데 미국 아이들이 생각하는 그 스피드에 이 한국 아이들이 영어를 못 맞춰오는 거야, 한마디로.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참을성이 없는 거죠, 아이들이. 아, 너는 외국인이니까 내가 잘 인자하게 참아서 너의 말을 잘 들을게. 이런 게 아니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어른이 나이가 들수록 점점 이해심이 깊어. 사실 그건 사실이겠죠. 그래서 아마 조기 유학에 제가 항상 조기 유학 반대하지만 조기 유학을 했을 경우에 가장 좋은 이점이 무엇인가? 미국 대학을 갔을 때 많은 사람들을 사귈 수 있는 그 능력치가 월등, 그러니까 공부를 잘할 수 있다. 이건 아니에요. 제가 한국에 돌아가서 뭐 어디 한국 가서 밥을 먹고 식사를 하고 친구들 얘기하려고 해도 어떤 새끼가 나를 붙잡고 야, 너 한국말 이상한데? 내가 한국말을 이해를 못해가지고 이게 무슨 뜻이지? 이렇게 물어보진 않거든요. 신문 보다가 이게 무슨 말이냐? 다 알아듣죠? 그런데 제가 서울대를 안 갔잖아요. 못 갔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영어를 잘한다고 해서 하버드, 예일, 뭐 스탠포드, 프린스턴 이런 게 가는 게 아니라 그냥 대학교를 갔더니 친구들, 많은 사람들은 일반적인 대화를 할 때 좀 더 빨리, 좀 더 쉽게 대화를 할 수 있더라. 그렇다고 그 애가 공부를 잘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고요. 그게 장점이라면 장점이죠. 저는 이제 처음에 대학을 가니까 뭐 수업도 바쁘잖아요. 근데 주말이라든가 일주일에 두세 번은 운동을 갔어요, 항상. 그러니까 학교에 이제 헬스클럽이죠. 짐이라고 합니다. 짐에 가서 보면 보통 이제 스쿼시라 라켓볼 스쿼시 벽에다 대는 테니스 같은 거 있잖아요. 벽에다 치는 거. 아, 미국 애들은 배드민턴 잘 안 하더라고요. 탁구도 잘 안 치는 것 같은데요. 탁구대는 있긴 있어요. 기숙사 내. 배드민턴도 잘 안 하고, 아, 당구대도 있어요. 기숙사 내. 공짜예요. 당연히 캠퍼스 내에 이제 당구 칠 수 있는 곳이 시설이 있는데 그건 이제 돈 내는 건데 기본적으로 기숙사 내에 당구대도 있고 사실 찾아보면 학교 종합대학교는 운동은 거의 다 공짜일 거예요. 거의. 요즘은 헬스클럽 제가 그랬잖아요. 짐은 돈 내야 되는 경우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심지어 수영장을 갔더니 뭐 벤치프레스라든가 기계가 옆에 코너에 있더라고요. 하나가. 그리고 수영장 위치에 가니까 다이빙 하는데 위쪽 가니까 그쪽 가니까 거기에 러닝머신이 있더라고. 트레드밀이. 그러니까 결론은 사실 마음만 먹으면은 공짜로 운동할 수 있는 곳이 상당히 많죠. 학교를 걸어 다니고 그런 거 말고요. 그러니까 산책 말고 산책은 좀 위험할 수 있으니까 어떤 그 실내 내에서 운동하는 거.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한 게 운동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농구공도 한번 산 적이 있었거든요. 농구공을. 제가 20대 때 한강에 그 공원 있잖아요. 공원이 생기면서 농구를 좀 해본 적이 있었는데 막 농구를 잘 못하죠. 근데 농구공을 한번 사가지고 취미를
붙여서 농구장에 가서 이제 농구를 해봤는데 그 농구 시설이 얼마나 좋냐면은 우리나라 뭐 국가대표팀이 하는 농구 시설이 그런 시설이야. 정말 좋아요. 그냥 거기서 이제 농구를 혼자서 하기도 해요. 혼자서 그냥 골대대로 혼자 하기도 하고, 누가 와가지고 너 같이 할래? 그러면 아, 나 잘 못하는데. 근데 제가 미국 애들, 완전 미국 애들만 있는 곳에 애가 한마디로 깍두기가 필요한 거야. 한 명이 필요한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그 들어갔어요. 근데 저는 농구를 할 줄 모르잖아요. 키가 문제가 아니라, 아니 농구를 아예 거의 못 하잖아요. 못 하는데 뭐 드리블 정도 지금 하고 연습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뭐 혼자서 연습하고 있는데 이거 농구를 못 하는데 오라길래 황당하잖아요. 그래도 뭐 옆에 주위를 보니까 나를 부르는 거야. 그래서 이제 들어갔어요. 근데 그 아이들은 이제 키도 많이 크죠. 보통 키 큰 애들은 진짜 180이 문제죠. 190 막 이러고 등치도 크고요. 저도 약간 좀 큰 편이지만 운동을 했지만은 그런 농구를 안 해봤거든요. 그냥 농구를 들어갔어요. 패스를 해주고 공이 제 눈에는 우리나라 국가대표보다 잘하는 것 같더라고. 제 눈에 느낌에 아이들이 농구를 못하는 사람 치고는, 농구를 못하는 사람은 그렇게 보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함으로써 아이들이 저 애 본 적 있는데, 저 애 본 적 있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제가 농구 코트에 딱 갔다. 그럼 저번에 나랑 우리 농구했었지, 쟤. 그럼 쟤랑 너 야 와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대화가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뭐 완벽한 대화를 갖다 하기 위해서, 친구를 만들기 위해서, 뭐 여자친구를 만들기 위해서 남자친구를 노력을 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그 헬스클럽 한마디로 짐, 운동 시설에 갔을 경우에, 고정 시간에 항상 내가 가는 시간에 갔을 경우에 친구들을 만들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농구를 했는데 그때 제가 3점 슛을 해가지고 집어넣었죠. 그러니까 걔네들이 놀라더라고. 저 새끼는 저 농구를 아예 뭐 못하는데 받자마자 남한테 패스를 해주는데 슛을 했더니 들어가네. 이거 기적이죠, 그것도. 그러고 나서 사실 그 농구를 갖다 미국 애들하고 거의 하지는 않았죠. 왜냐면 실력이 돼야죠, 뭐. 애들이 안 부르죠. 벌써 분위기에 딱 이제 애들이 코트에 제가 공을 가지고 이제 가서 이제 혼자서 연습을 하잖아요. 연습을 한다기보다 산책을 하는 거죠. 애들이 딱 오면은 비켜주죠. 그럼 이제 근데 사실 코트가 여러 개 있었어요. 농구할 수 있는 코트가. 그러니까 한 군데가 아니었어요. 제 기억으로는. 그러니까 상당히 농구할 시설은 상당히 대단하다. 실내인데요. 그리고 모든 운동 시설은 샤워 시설이 있다. 그러니까 샤워도 공짜. 뭐 당연히 따뜻한 물 나오고요. 그리고 수영 시설도 아주 대단하고 수영물도 깨끗한 것 같았고요. 근데 애들이 너무나 좋으니까 시설이 특별히 수영하는 애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사실. 근데 저 캘리포니아 쪽 UC 버클리에 가보니까요. UC 버클리 애들이 운동시설, 애들이 그때 운동을 하는데 그걸 하더라고요. 수구. 물속에서 하는 축구 있잖아요. 그걸 하고 있더라고. 지들끼리 이제 그 시간대를 이제 예약을 하는 거죠. 예약을 해서 애들이 그 수구를 하더라고. 근데 그때 그 수영장은 약간 작더라고요. 아마 수구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지지 않았나 그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각 학교마다 사실은 여러 가지 시설이 있는데 어떤 곳은 예약을 하기도 해요. 근데 저 같은 이제 헬스클럽에서 벤치프레스라든가 뭐 이런 거 하잖아요. 뭐 스쿼드를 하든지 할 때는 보통 이제 항상 가면은 인사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는 애들이죠. 그러니까 그 애들하고 인사를 하고, 근데 그 애들하고 같이 밥을 먹을 수도 있겠죠. 뭐 술을 한잔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얘 같은 수업을 듣네?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좀 더 친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애들하고 같이 얘기를 하면서 좀 더 그 영어의 그 회화가 늘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대학교 생활에서 한국 사람을 사귀는 것도 좋고 중요하고, 또 미국 친구들하고 사귀는 것도 중요하고, 내가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주기도 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받기도 하고,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대학교 수업 자체가 거의 다 팀워크예요, 팀워크. 한 3명, 4명, 5명을 갖다 묶어가지고, 야, 니들끼리 뭘 해라. 그래서 단체라는 게 너무 많았어요, 사실. 처음에는 단체로 하니까 너무 헷갈린 거야. 여기서 나는 어떤 파트를 해야 되지? 나는 말을 해야 되나? 나는 말을 못 하는데, 나는 글을 써야 되나? 나는 글을 못 쓰는데, 나는 뭘 조사를 해야 되나? 이렇게 되는 거니까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근데 이제 점점 대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이렇게 되면서 나의 그 장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나는 좀 글을 잘 쓰더라. 나는 말을 잘하더라. 이런 게 나오면 이제 그 친구들하고 얘기를 하면 내가 이걸 할게. 이렇게 이제 말을 할 수 있죠. 자신 있게. 근데 그 전에는 좀 어렵죠. 저도 사실 영어를 저는 못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뭐 제가 반대하는 조기 유학생들 그때 당시는 없었어요. 그 옛날에는 조기 유학이라는 것 자체가 거의 그런 말이 없었으니까 그래도 이제 친척이라든가 이민을 갔던 애들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미국에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그런 애들이 있었는데 심지어 그런 애들도 영어를 잘 못하더라고요. 사실 솔직히 말해서. 그런데 제가 뭐 하버드, 미국의 사립대학교, 예일대 그런 데를 안 가보기 때문에 그곳에 있는 학생들을 만나보긴 했는데 미국에서 태어난 애들이었어요. 불행하게도 한국에서 왔던 학생은 있긴 있었어요. 대학원생들. 그런데 영어는 잘 그렇게 못하더라고요. 머리는 좋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무조건 영어를 갖다 샬라샬라 잘한다고 해서 그 애가 하버드 가고 뭐 프린스턴 가고 그런 게 아니라 이거죠. 그러니까 조기 유학을 갔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대학 가고 제 생각은 되려 더 못 별로 안 좋은 학교를 갈 것 같아요. 돈만 한마디 날리고 개판된다 이거죠. 하여튼 돈이 무지장 많다. 그럼 뭐 조기학을 제가 왜 반대하겠습니까? 공부가 괜찮은데. 그리고 처음에 제가 기숙사에 살았는데 이제 아파트에 나왔잖아요. 근데 이제 학생이 아파트에 사니까 나쁜 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보니까 밥을 갖다가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밥통을 사서 밥을 하든지 뭐 빵을 먹든지 뭘 할 때 사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 전에 기숙사에 있을 때는 내가 밥 먹고 싶을 때 밥 시간에 가서 밥을 먹으면 되는 거야, 한마디로. 설거지도 안 해. 그런데 아파트 살 경우는 설거지 해야 되죠. 뭐 요즘 아파트에 다 그게 있어요. 아파트마다 다른데 아파트에 그릇 씻는 기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릇 씻는 기계가 있으니까 그릇 씻는 기계에다 넣으면 되니까 접시 대체로 이제 그 밥그릇, 국그릇 같은 그런 좀 움푹 파진 거 그런 건 좀 사용하지 마시고 접시 위주로 좀 그런 쪽으로 하시면은 그 기계가 잘 씻죠. 그걸 사용하면 아주 편한데 그래도 일단 밥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빵을 먹든지 그러다 보니까 제가 늘었던 게 시리얼이죠. 시리얼, 콘프레이크, 시리얼을 갖다가 엄청나게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좋아했다고 할 수 있죠. 인디안 밥이라 합니까? 인디안 밥 우리나라에 팔았잖아요. 지금도 파나요? 그런 거를 이제 우유하고 시리얼을 사서 먹는 거죠. 그게 가장 편하더라고요. 근데 좀 나쁜 점이 아침에 뭐 추울 때라는 거, 뭐 우유가 찬 우유, 따뜻한 우유로 해도 먹어도 되나? 하여튼 그런 점이 있었어요. 찬 우유를 시리얼에다 먹는 거 아침부터 그건 좀 별로 안 좋더라고요. 근데 심지어 밤에도 뭐 바쁘다, 뭐 숙제하기 바쁘다, 뭐 내일 시험이다 어쩌다 그러면은 햄버거 사 먹을 수도 있겠지만은 만약에 햄버거 안 사 먹고 집에 왔다 그럴 경우에는 그냥 간단하게 해서 시리얼하고 우유하고 먹는 거지 한마디로. 그게 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유학생들이 밥을 하고 그 다음에 설거지하고 아니면 또 시장을 갔다 오고 이런 준비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공부하는 게 더 어렵다 이거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100%뭐 하루 24시간 동안 막 공부만 할 것이냐 그러지는 않으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기분 전환으로 슈퍼에 갈 수도 있고 기분 전환으로 요리할 수도 있고 기분 전환으로 밥 먹을 수 있는데 근데 어떤 사람이 이게 나에게는 정말 힘들다 그럴 경우에는 미리 미국에 오기 전에 요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놔야 돼요. 예를 들자면은 김치를 샀다. 그럼 그 김치로 할 수 있는 요리 리스트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먼저 미국의 슈퍼, 그로서리 스토어에 가서 뭘 파는지 본 다음에 이걸로 무슨 요리가 될지 그걸 갖다 리스트를 만들어 놓은 거죠. 그렇게 해서 일단 리스트를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그것만 하는 거예요. 그것만. 예를 들면 김치찌개, 삼겹살, 뭐 김치 돼지 삼겹살, 뭐 두부 어쩌고저쩌고 이런 식으로 리스트를 만들어 놓은 거죠. 생선찌개 뭐 만들어 놨어요. 그러다가 이제 한 반년 정도 지나면은 이제 요리의 귀신이 되는 거죠. 이제 여러 가지 창의적으로 김치도 만들 수 있고 뭐 다 하는 거죠. 근데 처음에는 한마디 버벅댄단 말이야. 학교 내에서도. 그러니까 요리할 시간이 없어. 그러니까 밥도 제대로 못 먹었어. 만약에 기숙사에 안 살았을 경우에 밥도 제대로 못 먹은 상태에서
이거 난리 났네. 이러면 안 되니까요. 아, 그리고 기숙사 내에서 이제 식당이 있잖아요. 보통 식당이 기숙사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옆동 건물일 수도 있고. 그런데 보니까 김치는 냄새가 나죠. 아무래도 민감하죠, 미국 애들이. 저는 특별히 뭐 제가 개인적으로 아파트에 살았을 경우에는 김치를 나가 꺼내 먹고 뭐 옆집에서 뭐 김치 냄새 난다 이런 개소리를 하는 거에 대해서 걱정은 안 했죠. 그런데 그래도 아무래도 같은 사람들이 뭉쳐 사니까 아무래도 주의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고추장을 보니까 고추장은 냄새가 안 나더라고요. 제 생각엔 고추장은 냄새가 안 나요. 그래서 혹시 기숙사에 들어갈 경우에는 고추장 정도는 자기가 가지고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한 40cm, 높이 한 40cm 정도 되는 냉장고 있죠? 정말 쬐끄만 거. 높이가 한 40cm? 전체적으로 한 40cm 상자 냉장고. 그런 냉장고를 대부분 기숙사에서 아이들이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보통 어떤 기숙사든 기숙사 내에 커다란 냉장고 하나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공동으로 사용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뭐 음식이라든가 거기다 넣는데 그게 이제 기숙사 한 층에 하나씩 있다 보면은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개판이야 그 냉장고 사용하는 게. 그래서 대부분 애들이 냉장고를 하나 사요. 그 조그만 거 40cm 높이에 조그만 냉장고를 사서 자기가 평상시에 먹을 수 있는 거. 그러니까 기숙사에서 밥을 많이 먹더라도 세끼 37에 21 21개 안 줘요. 미국 기숙사는 일주일에 3끼는 안 줘. 한마디로. 그러니까 토요일 날 아침 안 주고 점심 안 주고 저녁 주고 그다음에 토요일 날 점심 주고 일요일 날 점심 저녁 이렇게 하니까 토요일 아침하고 저녁을 안 주나? 그리고 일요일 날 아침 안 주고 이렇게 되나요? 하여튼 3끼 안 줘요. 안 주는데 그때 이제 보통 이제 한국 아이들이 밥통 뭐 기숙사 내에서도 밥통을 전기 꽂아 가지고 그리고 간단한 기숙사 한 층 한 층에다 그 간단한 요리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거기서 애들이 밥을 해서 막 자기 방에서 보통 이제 방 하나 개인이 사용한다 그럼 개인이 사용해서 거기서 밥을 해 먹을 수도 있고 또 룸메이트가 있다. 룸메이트가 있어도 그 정도 해 먹을 수 있어요, 사실. 그러니까 그렇기도 하고 아니면은 저 같은 경우는 고추장 있잖아요. 고추장을 들고 기숙사 식당에 가. 그래서 이제 밥을 먹어요. 밥이 아니라 아무거나 먹어. 뭐 나올 거 아니에요. 보통 중국 음식이 많이 나오죠. 중국 음식, 미국 음식 이렇게 되는 거죠. 스파게티 뭐 이렇게 피자도 나오고 과일도 나오고. 근데 거기에 한마디로 고추장하고 같이 먹는 거죠. 그런 학생들이 많죠. 그러니까 반찬이 없어. 밥은 쌀밥도 나와요. 그 우리나라 쌀은 아니고 동양적인 쌀 있죠. 그 롱라이스라고 있죠. 긴 거. 그 쌀이 나오는데 거기다 이제 고추장을 섞어서 풀어서 먹는데 뭐 고추장은 어차피 냄새가 안 나니까 괜찮아요. 그거 들고 들어가서 먹으면 되죠. 그런 경우도 있었죠. 근데 점점점 익숙해지고 그러면요. 그 만사가 귀찮아지는 거야. 그것도 안 하고 그냥 먹어요. 그런데 이제 밖으로 나올 경우에는 이제 그때는 달라지죠. 어떤 유학생들은 도시락을 싸서 학교 캠퍼스 내에 들고 오는 경우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햄버거 같은 경우 그러니까 햄버거를 뭐 맥도날드라든가 버거킹에서 사는 게 아니라 햄버거를 만들어요 집에서. 그 패드 있잖아요. 소고기 패드 이걸 팔아요. 이걸 팔아서 그걸 구워가지고 빵에다가 사이다 넣고 뭐 토마토 잘라서 넣고 그걸 이제 그 지퍼 같은 거 있잖아요. 비닐백 있죠. 비닐백 플라스틱 백 거기다 넣어서 가져가서 이제 음료수하고 먹기도 하죠. 그럼 이제 아무래도 절약이 되죠. 학교 내 캠퍼스 내에 식당이 있는데 카페테리아라고 그러죠. 그거는 비싸요. 근데 수업 도중에 중간에 걸어 나와서 뭐 학교 정문 앞에 캠퍼스 타운 같은 곳에 이제 거기 가게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식당들도 있고 거기서 밥을 먹고 학교로 다시 돌아간다. 이게 좀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게 또 귀찮아 한마디로. 그러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제가 학교를 다니면서 학교 수업을 빼먹은 적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한국처럼 학교 수업을 빼먹고 이런 거 자체가 안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학교 수업을 빼먹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까지 내려가서 밥을 먹고 다시 올라오고 이런 게 귀찮으니까 캠퍼스 내 식당에서 자주 이용을 해요. 그렇게 되면 생활비가 쫙 올라가죠. 돈 많으면 문제가 없지만 돈이 없다. 그러면 그거라도 아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집에서 뭘 가지고 온다 이거죠. 그래서 미국 아이들은 여자애들은 뭐 그 집락이라고 그러나요? 집락.
집락에다가 뭐 야채 같은 거 넣어가지고 그렇게 가져와서 그 토끼처럼 이렇게 조금씩 먹더라고 수업 시간에. 뭐 먹나 보면 애들이 판 쪽 가져오고 뭐 양파 가져오고 당근 가져오고 뭐 이렇게 가져와서 파도 그냥 자르지 않고 그냥 팔을 갖다가 긴 팔을 들고 와서 먹는 애들도 봤어요 사실. 저는 사실 그 특별히 수업 시간에 좀 착한 학생이라고 할까요? 대체로 한국 학생들은 대체로 착해요. 그러니까 착한 학생이라고 할까? 아니면 어른들 앞에서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그런 생각이 뿌리채 박혀 있어가지고 그 교수님 앞에서 뭔가 식사를 한다든가 수업 시간에 그런 게 상당히 어색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음료수 정도는 제가 상당히 뭐 그러니까 곧바로 알아챘죠 한마디로. 아, 두 손으로 받을 필요 없다. 악수한다. 머리 숙일 필요 없다. 이런 거 알아채고 나서 그런 습관을 갖다 될 수 있는 대로 버렸죠. 그런데도 가끔가다 팍팍 튀어나와. 악수하면서 인사하는 거 머리 숙이고 그 누가 뭐 할머니가 뭘 주면은 두 손으로 잡는 거 아마 두 손으로. 이런 버릇이 나오죠 사실.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동양 사람들이니까 그렇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사실.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제가 했던 거는 한마디로 건방지게 했던 거는 모자 정도 쓴다든가 아니면은 약간 뭐 등 기대고 앉아서 다리를 좀 뻗었다든가 음료수 마셨다든가 커피라든가 이 정도는 제가 했지 점심을 먹으면서 얘기를 했다든가 이러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그런데 그런 학생들이 있긴 있어요. 그리고 다리를 갖다가 옆에 책상에 뭐 옆에 책상? 심지어 책상 위에다 다리를 얹는 애도 있긴 있었어요 사실. 근데 그건 못하겠고 다리를 갖다 의자에다 얹은 적은 있었어요. 뒤에 앉아서. 근데 대체로 제가 영어를 점점점 잘하면서 그러니까 뭐 당연히 이제 첫 학기는 좀 어려웠죠. 근데 영어를 점점점 잘하면서 점점점 이제 앉는 장소가 뒤로더라고 보니까 앞쪽이 아니라.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공부를 안 했다든가 중간에 놀았다든가 잠을 잤다든가 절대 그런 적은 없어요. 그러고 보니까 미국에서 단체로 한 100명, 200명, 300명 들어가는 수업 시간에 아이들 잠자는 애들도 있더라고요 진짜로. 요즘은 저 애들이 싸가지 없어. 제가 이제 어린이니까 애들이 싸가지 없게 느껴지지만 애들이 뭐 인터넷하고 뭐 핸드폰하고 다 애들이 하지 말라고도 해요 요즘은. 그런데 우리 시대에는 아이들이 잠자는 경우도 있었고 가끔 가다가 근데 이제 클래스가 한 10명 15명 밑에는 잠자는 거 없었어요. 애들끼리 뭐 농담하고 놀고 그게 안 되죠. 왜냐면 교수들이 눈에 보이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바로 앞에서 말을 거는데 그러니까 그건 안 되고. 그러니까 한국 사정보다는 훨씬 더 학교가 아니라 그 교수진도 많고 학생들도 수가 적으니까 아무리 큰 하버드 대학도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수업 시간에 놀 수가 없어요 결론은. 딴짓을 할 수가 없는 거야. 대신 이제 질문했을 경우에 모르겠는데요 이런다든가 뭐 헛소리 할 수는 있겠지만 잠을 자고 있다. 진짜 정말 다른 짓을 한다. 그 자체는 안 되죠. 그러니까 버벅될 수는 있지만 그렇죠? 다시 영어에 대해서 저 대학교를 들어갔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내가 정식으로. 그럼 기본적으로 첫 학기에 영어 기초 과정을 밟을 수 있잖아요. 어쩔 수 없이. 너무 실망할 필요가 없다 이거죠. 왜냐면 그거 말고 나머지는 다 정규 과정이니까 학점으로 인정받는 거니까 열심히 하시면 돼 모든 걸. 그런데 이게 어렵거든. 그러니까 포스트잇으로 옐로우 노란 거 있잖아요. 포스트잇 메모하는 거. 거기다가 어려운 단어들 계속 반복된 단어들 있어요. 사실 어떤 수업에 한 시메스터에 한 학기에 그런 걸 갖다 붙여가지고 잊어버리지 않게 계속 붙여놓으시라 이거죠. 여러 군데다가. 그러면서 단어를 갖다가 많이 쌓아가야 된다 이거죠. 그리고 특히 여러분들이 그런 단어가 인터넷상에서 문장으로 어떤 문장으로 됐는지를 갖다가 알아내서 그 문장을 갖다 밑에다 써놓으세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그 문장을 갖다 복사하는 거죠 따지고 보면은. 근데 여러분들이 뭐 대학교에서 박사 논문 쓰는 게 아니니까 전체적인 문장을 갖다 베끼는 게 아니라 이제 한 페이지 뭐 두 페이지를 베끼는 게 아니라 한 줄을 갖다 내가 복사한다. 예? 그런 건 문제가 없다 이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어떻게 이 단어를 사용하는지만 알면은
여러분들이 글을 쓸 때 편하기 때문에 그런 걸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사실 꾸준히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대학원을 갔을 때 글을 잘 쓸 수 있죠. 아무래도 대학원 같은 경우는 정말 글을 잘 쓰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정말 의견, 그 기존에 그 있었던 말을 갖다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학교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어떤 지식을 갖다 외워서 글로 쓰는 거야, 한마디로. 그러다 보니까 글이 비슷해. 그럴 수 있죠. 1 더하기 3은 4다. 3 더하기 1은 4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한마디로. 그런데 여러분들이 대학원 이상을 갈 경우에는 순수하게 여러분들의 생각이 들어가야 된다 이거죠. 거기까지 가려면은 글을 잘 써야 되잖아요, 한마디로. 뭐 당연히 한국 학생들이 똑똑하니까 그 아이디어가 좋으니까 영어를 갖다 못 써도 석사를 받고 그러기를 하는데, 그래도 이왕이면 잘 써야 되죠. 그러니까 처음에 대학교 갔을 때부터 그런 준비를 하셔야 된다 이거죠. 글을 쓰는 방법, 이 단어를 쓰는 방법, 이 단어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그거 갖다 열심히 공부하셔야지 대학원에서 제대로 공부를 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자기가 처음에 선택한 대학원에서 석사라든가 박사를 딸 수 있다 이거죠.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석사 박사 과정이 어떻게 되냐면요, 먼저 후보자를 뽑아요. 후보자. 그러니까 처음에 들어가서 수업을 들으면서, 내가 처음에 들어가자마자 논문을 쓰는 게 아니에요. 내가 들어가서 이런 논문을 쓰기 위해서 공부를 해요. 일단 대학원 수업을 들어. 그 다음에 논문을 쓰기 위해서 후보가 돼요. 그래서 교수한테 이런 아이디어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내가 연구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말을 하면 이 사람이 여기서 예스가 노. 여기서 퇴짜 맞은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연구를 못 하는 거야. 연구 자체가 안 되는 거야. 그것도 이제 편지를 쓰는, 그러니까 뭐 공식적인 페이퍼를 써야 되거든요, 한마디로. 근데 그 후보가 안 되는 거예요. 연구를 갖다 시작해서 뭐 내 논문이 통과가 안 됐다, 그게 아니라 논문을 쓰려고 하는데 논문을 쓰려고 하는 그 자체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학교를 옮기는 경우도 많았어요. 많이 봤어요. 뭐 당연히 한국에 돌아간 경우도 많았고, 어떤 사람은 내가 이런 아이디어가 있는데 이걸 이제 연구를 해서 하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그럼 교수가 그건 별로 안 좋다, 그게 아니라 그거 벌써 발표됐다, 그거 50년 전에 발표됐다, 30년 전에 발표됐다, 이건 좀 이거랑 비슷하지 않니? 이거 안 된다. 그래서 연구 시작할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보통 졸업 논문, 그러니까 석사라든가 박사 논문 할 때 비용이 좀 꽤 들어요. 리서치 할 때. 근데 그 비용을 갖다가 보통 대부분 좋은 교수들이 따와요, 어디 가서. 그러니까 학비, 만약에 내가 이제 내 전공이 별로 인기가 없다, 그래서 내가 대학원을 갔을 때, 저 같은 경우 이제 대학원 박사과정을 미국에서 돈을 받고 다녀라, 지금 그런 말 하는 거 아닙니까? 열심히 해서. 그러니까 돈을 아껴가지고 최대한 돈을 아끼고 조기학 안 가고 미국에서 대학 나오고 최소한의 비용으로 미국의 적당한 대학을 나와서 그 다음에 대학원 박사를 따서 미국에 살아라, 이런 뜻인데, 근데 이제 내 전공이 우연찮게 인기가 없어서 장학금을 못 받았다, 뭐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그 논문을 갖다가 할 때는 비용이 좀 들거든요. 논문을 쓰는데 그 비용을 웬만한 교수들은 다 대체로 무슨 단체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제가 뭐 경영에 대해서 논문을 쓴다 그러면 경영 뭐 어떤 단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단체에서 돈을 내줍니다. 그럼 이제 내가 그걸 써서 한마디로 논문을 쓰고, 그 사람이 보통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그 단체에서 그 책을 팔 수 있는 권한을 간다든가, 아니면 책을 팔 수 있는 권한이 아니라 내 논문을 갖다가 사용할 수 있는 권한. 뭐 논문을 일단 쓰면은 나, 교수, 담임 교수, 부교수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먹는 거죠, 한마디로. 근데 박사과정을 갖다가, 박사과정은 완전 특허 같은 거거든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그쪽은 학교 내에서 돈을 내주기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 돈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그 논문이, 먼저 편지를 쓰거든요, 한마디로. 프로포절 레터라고 해서, 우리 식으로 하면 청원이죠, 청원. 허락을 받는 거죠.
내가 이런 논문을 쓰려고 그러는데 너 나에게 돈을 줄 거니? 이렇게 하면 그쪽에서 값어치가 있다 그러면 돈을 준다 이거죠. 그런 뜻이죠. 결론은 글을 잘 써야 된다 이거죠. 미국에서 숙제를 안 했을 경우에 어떻게 되는지 한번 얘기해 볼게요. 제 기억으로는 숙제가 있어요. 예를 들면 뭐 금요일까지 내라. 다음 수업이 금요일이다. 일주일에 3번씩 수업이 있습니다. 보통 금요일까지 내라 수업을, 아니, 숙제를. 근데 가져갔어. 안 냈어. 그럴 경우에는 교수가 토요일까지, 착한 교수는 토요일까지 아니면 월요일 아침 몇 시까지 내 사무실에 교수의 그 메일박스 편지함에다 갖다 넣어라. 뭐 요즘은 그러진 않죠. 요즘은 이메일로 몇 시까지 PDF 파일로 뭐 내라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지금도 사실은 저 컴퓨터로 타입하는 거라든가 이메일 싫어하는 분들도 있어요, 사실은. 왜냐면 왜 교수가 컴퓨터를 사용하는 거를 싫어하냐면은 컴퓨터가 아이들을 갖다가, 그러니까 스펠링 책이라든가 스펠링 검사라든가 모두 다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손으로 쓰라는 사람도 있고, 적어도 이메일로 보내지 말고 적어도 프린트 해가지고 나한테 보내라, 와라, 이런 경우도 있어요, 사실. 일단은 그러니까 뭐 메일박스에다 집어넣어라 하든지, 이런 경우는 착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운이 좋은 거예요, 교수가. 근데 이제 금요일까지 내라고 했는데 딱 애들이 내고 있는데, 야 너는 미스터 한국 사람 너는 안 가져왔냐? 저 오늘 숙제 못했는데요. 이럴 경우에 어떤 차디찬 교수 같은 경우는 빵점 처리를 뿌립니다. 빵점 처리. 이게 어떻게 되면 이제 숙제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10개 과목이 있어요. 10개 프로젝트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4개는 시험, 정식 시험. 그 다음에 뭐 2개는 수업 중에 팝 퀴즈. 갑자기 나오는 시험. 그 다음에 이제 뭐 나머지 5개는 뭐 프로젝트, 뭐 페이퍼를 써오든지 그림을 그려내든지 뭐 하여튼 뭐 발표를 하든지 이런 거란 말이죠. 그래서 각 과목당, 각 하나당 점수가 있어요. 이거는 뭐 20점짜리, 이건 15점짜리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됐는데, 어떤 숙제가 10점짜리였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애가 10점이 다 날아가 버리는 거죠. 완전히.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10점이 날아갔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서 다 만점을 받았어도 90점밖에 안 된다. 뭐 90점도 잘했지만은 예로 그렇다 이거죠. 그러면 내가 아파서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내가 만약에 숙제를 못했다 그럴 경우에는 병원에 간 기록이라든가 뭐 대체로 인간을 믿어요, 사실. 야, 그런 거 기록 띄워라 뭐 이런 말은 안 하는데 인간을 믿고 하루나 이틀 시간을 줍니다, 사실은. 시험도 마찬가지예요. 시험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줍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시험 같은 경우는 그걸 악이용해서 내가 내일 시험 보는데 내가 내일 무슨 일이 있어서 시험을 못 봅니다, 이렇게 말하면은 교수가 오늘 봐라, 미리 봐라 이거죠. 그런 경우도 있어요. 왜냐면 시험지 빼돌려서 애들이 얘한테 말해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갖다가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경우도 있죠. 제가 개인적으로는 그런 경우를 본 적은 없지만은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사실은. 왜냐하면 자기가 쓴 페이퍼를 갖다가, 이번 학기에 쓴 페이퍼를 다음 학기의 수업 시간 어떤 한국 학생들에게 돌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걸 본 적 있어요. 뭐 저한테도 요구를 한 적이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경우, 뭐 그걸 갖다 족보라고 하면 족보가 아니라고 아니, 그건 하여튼 결론은 불법이죠. 부정이죠. 부정 시험이라든가 뭐 그런 거니까. 근데 그런 경우가 있긴 있어요. 100% 없다고 말하진 않아요. 근데 그런 게 걸렸다 그럴 경우에는 양쪽 다 처벌을 받는데, 사실은 제가 솔직히 100% 잘린다 그렇게 말을 못 하겠고요. 일단 다시는 그 아이를 믿지 않겠죠. 예,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미국에서 대학교 내에서 뭐 애들 걸 베낀다든가 뭐 시험지를 갖다가 뭐 훔쳐가지고 돌린다든가 내가 쓴 글을 갖다 다른 애들이 또 사용한다든가 이런 걸 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의외 아주 희귀한 현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당연히 대리 출석 자체가 없고요. 그러니까 대리 출석 있어요. 미국 영화에 뭐 스크림이라든가 이런 영화에 보면 있는 것 같더라고 보니까. 그런데 그래도 아주 좀 특이한 경우다.
근데 상위권으로 대학으로 갈수록 상위 50위권 안에 있는 대학으로 갈수록 상당히 아이들이 까칠합니다. 한마디로. 자기 뭐 안 보여주고 같이 노력 안 하고 지들끼리 앞에서 놀고 뒤에서는 열심히 공부하고 그런 분위기가 좀 있어요. 사실 상위 50위권 안으로. 그런데 그거는 사실 우리나라에도 똑같아요. 사실. 예. 아무래도 좀 더 좋은 학교로 갈수록 아이들끼리 경쟁이 좀 심하죠. 일단 미국 대학교를 들어가면은 공부하기는 참 좋다. 공부하기는 환경. 모든 시설이 잘 돼 있다. 다 받쳐준다. 수업 시간에 들어가서 자기 뭐 기본적 준비물 빼놓고 나머지는 학교 내 상당히 뭐 다 있다. 연구 재료 뭐 심지어 화장실 물도 좋다. 학교 내에서 샤워할 수 있는 시설도 있다. 찾아보면 많다. 심지어 중간에. 그러니까 특별히 걱정할 필요는 없다. 공부하는 데는. 그래서 가끔가다 너무 편하다 보니까 공부를 덜 할 가능성도 있다. 저 같은 경우는 미국 대학교 내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걸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그렇지만 학교 내에 도서관이 아닌 도서관과 비슷한 그런 환경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 곳에서 앉아서 편안하게 공부할 수 있기 때문에 꼭 도서관에 가서 공부를 해야 된다. 이런 거는 아니에요, 사실. 뭐 동네 카페에서 해도 되고 집에 와서도 해도 되고 사실 자기 차에서 해도 되고 학교 자체가 공원 같으니까 뭐 잔디에 앉아서 공부할 수 있고 겨울 같은 경우는 당연히 추워서 안 되지만은 어떤 친구는 자신만의 공간을 갖다가 개발했더라고요. 보니까 어떤 지역에 어떤 뭐 도서관에 어떤 코너에 내가 항상 거기 그때 가서 앉아서 공부하겠다 이런 식이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는 아예 뭐 그 자리가 내 자리가 되는 거죠. 근데 사실 도서관에 가보면요, 인기가 없는 장소가 있긴 있어요, 사실. 그런 데를 노려서 거기서 공부하는 애들도 있긴 있어요. 그리고 이제 3학년인가 4학년? 저도 그런 적 있지만은, 도서관 내에 4학년 이상인가? 3학년 이상인가 4학년 이상. 그 학생들에게는요, 도서관 자리를 예약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예약. 도서관에 어떤 자리, 섹션이 있는데요. 그 섹션은 상위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자리예요. 그래서 밑에 1학년, 2학년 애들은 못 와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미국에 1, 2학년 애들은 아이들이 너무 어려요, 사실. 어리고 3, 4학년이라는 거는 결론은 1, 2, 3, 한 살 차이다 그런 뜻은 아니고요. 미국의 대학교 4학년 애들이 의외로 나이가 많은 애들이 많아요, 사실. 졸업을 좀 늦게 하니까. 그래서인지 몰라도 제가 다니는 학교에 보니까 종합대학이지만 거기에 도서관에 대학원이라든가 좀 상위권 시니어 학생들, 대학교 4학년 학생들 그런 학생들이 앉는 전용 자리가 있었어요. 뭐 심지어 기숙사도 대학원이라든가 나이 든 학생들 그런 학생들만 들어가는 기숙사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1학년, 2학년 애들한테는 그 기회를 좀 덜 주죠. 왜냐면 1학년 때 우리 학교도 마찬가지 1학년에서 2학년으로 들어가는데 애들이 반이 날라가요, 반이. 1학년 학기를 마치고 나서 2학년으로 올라가는 애들이 반이 사라진다고요. 다 잘려, 한번. 잘리든지, 뭐, 그만두든지, 뭐, 여러 가지 이유에서. 대부분 좋은 학교들은요, 반이 날아가는 거야, 한번 반이. 그리고 나서 또 2학년에 가면은, 그럼 반밖에 없느냐? 그게 아니죠. 뭐, 교환이 아니라 전학 학생들. 예? 그리고 2학년을 갖다 다시 반복하는 학생들. 뭐, 그런 학생도 있겠죠. 그러니까 잘리지는 않았는데 아니면 이제 2학년이라고 해서 뭐 내가 17학점 듣는 게 아니라 5학점 이렇게 들어버리면은 결론은 계속 2학년을 몇 번 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특별히 인구는 그렇게 뭐 갑자기 줄고 그러진 않는데 1학년에서 2학년 올라갈 때 갑자기 애들이 날아가죠. 많이 날아가죠. 근데 그런 퍼센테이지가 있어요, 사실. 그러니까 제 느낌으로는 뭐 50%인데 실제로 50%는 아니고요. 뭐 MIT라든가 칼텍 뭐 이런 프린스턴 이런 데는 어쩌면은 반이 날아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봐요, 사실은. 그래서 미국에서는 일반적으로 대학교를 갖다가 졸업을 갖다 통계를 6년 이 대학교에서 6년 안에 졸업할 확률 뭐 이런 걸 보지 4년 안에 졸업할 확률 이런 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6년 정도 걸린다고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아이들이 바보라서 6년 걸리고 그런 건 아니고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는데 공부가 좀 어려울 수도 공부가 어렵다기보다 봐주지 않는다. 그런 거하고 그리고 아이들이 이제 아르바이트라든가 여러 가지 다른 일을 하기 때문에 방학 때 놀러 간다든가 다른 일을 하기 때문에 한마디로 시간이 더 오래 걸린다. 그리고 우리나라처럼 나이 제한이 없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거에 속박을 한마디로 구속되지 않기 때문에 뭐 6년에 걸려서도 졸업을 한다. 뭐 이런 느낌? 아니면 중간에 또 일을 한다든가.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아이들이 너무 바보라서 6년 걸렸다. 미국 대학교가 존나 어려워서 6년 걸렸다. 이거는 조금 모르겠어요. 그렇게 말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그 생각이 들어요, 사실. 저도 사실 지금도 그 악몽으로 미국 대학교를 다시 가기는 하는데 6년 걸린다? 그건 좀 이상할 것 같아요, 느낌에. 근데 일단 그게 일반적인 그 미국의 통계를 낼 때 보통 6년, 보통 미국 대학은 6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요. 4년이 아니라. 자,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죠.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였습니다. 고맙습니다.